인하대학교에서 동급생 남학생의 성폭행 이후에 동급생 여대생이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인하대 측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 퇴학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같은 꿈을 꾸었던 학생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학교나 이제 국가에서도 법이나 이런 걸 강화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살해 의도 가지고 피해자 3층에서 미신 건가요? 숨진 피해자에게 할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고의로 민 거냐 아니면 사망에 이르갈 의도로 없었느냐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인하대학교 측에서는 이 가해 남학생의 퇴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시면 교육부, 대학 캠퍼스에 CCTV 늘리고 야간 출입 제한, 순찰 강화, 대학생 성폭력 예방, 특별교육 추진하겠다라는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하대 가해자는 수사 결과 나온 대로 퇴학 등 조치할 거다.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보면 혐의를 인정하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가해 남학생은 아무런 대답을 안 해요. 즉 살인의 죽음에 이르게 할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라는 것을 강력 부인한다라는 의도로 보이는데 일단 학교 측에서는 퇴학을 검토하고 있다. 적절해 보이십니까? 성범죄는 자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범죄만으로도 당연히 중징계인 퇴학 조치가 당연히 따르는 것은 수순입니다. 퇴학은 당연히 이제 감수를 해야 되고 양형도 굉장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성범죄까지는 자백을 하지만 죽음에 이를지는 예견하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다 또는 죽이지 않았다라는 변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무죄, 일부 자백하는 사건이라서 앞으로 법정에서도 이 무죄 부분 다투는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공방, 사실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참혹하고 잔인하고 충격적이고 피해자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사건인데 예. 사실은 대학 내에서의 성범죄 종종 있었고요. 이 가벼운 수준의 성범죄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추행이라든가 중간간 사건은 꽤 있습니다. 미성년이었다가 이제 성인의 이름으로써 부모와 또 독립돼서 이제 외지로 많이 나와 있는 학생들이 이게 술을 나이 주량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도 꽤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학에서는 특정 시간 를 넘어가면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출입문 단속을 하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학교 폭력을 예를 들면 학교 폭력이 밖에서 벌어지든 안에서 벌어지든 다 학교 폭력입니다. 예. 학교 문 닫는다고 학교 폭력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전방위적인 대책과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제 개선책으로 많이 이야기하지만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 강사진이 얼마나 있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인성 교육에 대해서 많은 학점이 부여되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대부분은 취업을 위한 학점 따기에 몰두되어 있는 게 한국의 그 학사의 분위기라고 한다면 정말 인성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동급생 여학생, 만취한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강력범죄입니다. 강력히 처벌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김광선 변호사님, 네. 여대생이 숨졌어요. 추락해서 숨졌는데 이상한 행동이 하나 있잖아요. 가해 학생이. 여성의 숨진 여대생의 옷가지나 유류품 등을 어디론가 먼 곳에 숨겼다, 은닉했다는 행위가 있어요. 자, 수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 은닉한 행위가 너무 석연치 않은데 이 여대생의 추락사,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강제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가 과연 이 피해자 여학생이 죽게 된 경위가 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경찰에서는 죽음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준강간치사, 그러니까 강간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이렇게 정도 해서 지금 죄명을 의유를 해가지고 예. 일단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살인의 어떤 고의가 있었느냐, 의도적으로 사망케 했느냐, 이제 그 부분하고 그 과정에서 보면 석연치 않게 또 옷과 관련된 이러한 증거물 자체를 그러니까요. 능력한 게 아니냐, 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경찰은 사실 일반적으로 이런 죄에 있어서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있어서는 사망과 가해자의 범죄 행위의 어떤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가해자밖에 없고 또 CCTV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살인과 관련된 부분이 정말 살인이냐 아니면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사망한 거냐 이 부분을 좀 밝혀야 하는데 아마 경찰의 수사도 쉽지 않을 거고 또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일부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또 무죄가 많이 나와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안타까운 죽음 그 뒤에 이어지는 가해자의 석연치 않은 행동들 경찰이 현명한 수사를 좀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거듭 사망한 우리 여대생의 가족과 동료, 친구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